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AI 관련주들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현재 국내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 시장의 셧다운 해제라는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전일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시장도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오늘도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실적 시즌 마감 이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시장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으로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거래일 연속해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시장에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앵커님이 언급해 주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기존의 확률에서 상당히 낮아지면서 50%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2월에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12월에는 금리 동결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과 반반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 미국 증시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텐센트 CEO가 내부적으로 GPU는 충분하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AI 버블론과 더해서 관련된 발언에 영향력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테크 종목 위주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꺾일 것이냐, 추세가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익을 동반하지 않는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으로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만큼 지금의 낙폭 구간을 좀 저는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연속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 낙폭 과대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의 61선 라인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의 하락 구간에서 너무 겁낼 필요할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종목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국내 시장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정부가 환율에 대한 개입을 언급을 하면서 환율이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개선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환율, 사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환율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매수 유입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워낙에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여력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상황, 오히려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는 매수 유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점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을 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안 한 종목들은 모두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마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2분기 실적 시즌 마감 이후 추세 상승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3분기로 넘어온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기에는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이익을 동반해서 상승하는 부분, PER이 11배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의 영업이익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6%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실적 시즌 마감 이후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어려운 시장에 대한 하락 구간에서 적절하게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상승,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눌리는 자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빠르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7%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파마 리서치도 바닥권에서 빠르게 상승 자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개별적인 모멘텀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마감 이후에 그 다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 당연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관련돼 있는 전략가 종목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제시를 해드리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제가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전략가 종목으로도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방송 끝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 이슈 그리고 섹터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도 하락장에서 살아남은 건 그나마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 이 나스닥에서도 상승 섹터는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중 이 특징적으로 탈모, 비만 치료제 그리고 mRNA 또 이른 추위와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폐렴이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현재 강세입니다. 또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가 최근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자극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 그리고 이슈들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사실 정말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도 저희는 공부 미리미리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해서 미리 제가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 전략에 맞춰 매수 진입하신 분들 좋은 수익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의 이슈에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미리미리 대응할 섹터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차 전지, 원전,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과 로봇은 조금은 오래간만에 제시해드리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제가 적절한 매수 시장 한번 제시를 해드린 만큼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략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살아난 2차 전지 ETF 수익률 싹쓸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ETF 수익률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ETF에 대한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기관에 대한 매수 유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2차 전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ESS 사이클에 대한 반등 구간을 시장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제 미국의 고객사와 3조 8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좋은 계약권, 수주권과 함께 업황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거기다가 수급에 대한 개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후성 이번 주 월요일 날 매수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있고 미국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지금의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모멘텀을 잘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매수 관점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제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완성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7% 넘는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고가 라인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고가 라인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성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지금이 싸다, 저평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업황에 대한 반등부터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최근의 수주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전 고점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확보하시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재배수 시점을 잡아가는 전략을 취해 보신다면 후성 같은 경우엔 추세 상승 구간에서 여러 번의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지수에 대한 본격적인 추세 방향이 나왔을 때 상승 쪽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졌을 때 후성과 관련된 종목, 후성 같은 종목으로 누적된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극재 중에서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 특히나 ESS 쪽에서 핵심적인 LFP 배터리의 양극재, LNF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3분기의 흑자 전환을 통해서 업황에 대한 반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흑자 전환이 실제로 나왔죠. 당연히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계속해서 잡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도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나왔고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에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 LNF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 구간 6%가 넘는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재차 상승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고가 라인 후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LNF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자리 열어두고 수익을 추가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자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수익을 확보하고 나서 후성과 마찬가지로 LNF도 눌리는 자리에서 재배수 시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동일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초이스를 해두되 업종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 자리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나서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잡아보신다면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업종에 대한 흐름 파악이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해 주시면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가능한 만큼 LNF도 단기적인 수익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매수 진입을 통해서 저와 함께 누적된 수익을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서 좋은 수주권이 어제 나오면서 LG화학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수주권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확실히 좋은 실적 보여줬죠.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 특히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의 주인공은 ESS. 확실하게 2차 전지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곳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 ESS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 열어둬야 된다. 단 눌리는 자리에서 진입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맞춰서 눌리는 자리 21선에서 나왔고 상승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와 후성에 비해서는 어제 상승 탄력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승에 대한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 업종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 3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삼성 SDI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개의 종목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2차 전지의 업종에 대한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수익을 확보 혹은 2차 전지의 업종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개별적으로 재배수 시점 저와 함께 잡아보셔야 되겠죠. 확실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바닥권에서 반등이 만들어진 만큼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나는 관심이 아주 많다 혹은 나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서 저와 함께 수익 한번 계속해서 누적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있는 만큼 저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좋은 수익 계속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살펴본 이슈 종목은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ESS 등으로 인한 이 추가 상승 사이클 그리고 상승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후성 LNF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추가로 삼성 SDI까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종목은 바로 원전입니다. 사실 어제 뉴욕장에서는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미국 원전주들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이 원안이 또 고리 2호기 추가 운행하겠다라는 발표도 나왔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국 SMR 건설 부지도 확정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전주들 사실 저희 국내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다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강한데요. 저희 어떤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앵커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내 원전주들에 대한 좋은 재료, 호재성 재료들이 좀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고리 원전 2호기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적으로 지금의 현 정부가 원전과 관련된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예상하기 조금은 어려웠지만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허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수주권을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정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좋은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력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는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원전주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성장성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눌리는 자리는 적절한 기회가 된다라고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제 6%가 넘는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구간에서는 지수의 전반적인 눌리는 상황 속에서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린 대로 추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업종으로 봤을 때 사실 노이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이즈 속에서도 충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만한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 AI 데이터
30%의 워낙에 큰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력을 당장 지금 수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는 있지만 눌리는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수 시점을 적절하게 잡아가 보신다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제가 수요일 날 매수 전략을 제시해드렸고 어제 강한 슈팅 구간 나온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리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매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상승은 염두에 두되 눌리는 구간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 저는 여전히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추가적인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고가 라인을 바로 돌파하기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눌리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적절한 매수 시점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방송을 통해서도 확실한 매수 시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신다면 이러한 시점 실시간으로 잡아갈 수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나는 관심 있다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부분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전 KPS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수요일 날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여전히 횡보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 조금은 아쉬웠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많이 있고 지금의 가격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로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매수 전략 가져가신 분들 당연히 수익권, 큰 수익권은 아니지만 수익권에 있을 것 같은데요.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한전 KPS 지금 가격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 횡보 구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원전 사업과 관련된 주목도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구간에서 순환매 속에서 원전주들은 계속해서 그 순환매에 가장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전 KPS 충분히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으로도 전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한전기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전 KPS와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고마운 재매수 시점 자리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 시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간에 좋은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상승 시점을 봤을 때 121선 라인에서 상승 자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121선 라인에서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을 121선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10월 초에 나왔던 이 상승 구간이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기술적인 자리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만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매수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해서 앵커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만큼 저와 함께 누적된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저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지수에 대한 추가 상승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순환매 섹터라고 보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요. 관련되어 있는 3개 종목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전 관련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한전기술까지 살펴봤고요.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의 뜻 모았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요. 관련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이슈 섹터로는 로봇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로봇 오늘은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할지 궁금한데 오늘 이슈 어떤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를 준비하는 섹터로 로봇주를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요. 로봇주들과 관련해서 사실 로봇주들도 피지컬 AI에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높은 가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갔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강하게 나왔죠. 로봇주들 관련해서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젠슨 왕 CEO가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라는 말을 했는데요. 피지컬 AI에서 가장 주목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드로이드 창시자 앤디 루빈이 이번에 일본에 로봇 생태계에 베팅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AI 그리고 AI 피지컬 중에서도 로봇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 당연히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주에 하락 구간이 꽤 크게 나온 만큼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현재 로봇주들 중에 특히나 삼성과 연관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생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제가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큰 상승이 이어지지는 못하고 오히려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1월 3일 날 지금 당장 가격에서 진입하기보다 눌리는 가격을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기준이 21선이었고 최근에 21선 라인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내려온 가격,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빠르게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으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승에 대한 부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한번 대비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환율 안정과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충분히 좋은 상승 이어질 수 있는 로봇 섹터들,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진입이 충분히 유효한 만큼 매수 진입 한번 해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좋은 이슈와 함께 그룹에서에 대한 좋은 이슈와 함께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단기 슈팅 구간 이후에 21선 라인까지 내려온 지금의 구간은 적절하게 좋은 기술적인 매수 자리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데 기술적인 매수 자리까지 진입이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로 수익 보신 분들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현재 가격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셔서 두산 로보틱스도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종목은 아닙니다만 현대오토에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 로봇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종목을 생각을 해보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과 관련돼서 제작을 하고 현대오토에버는 그와 관련된 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성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종목 로봇 관련주와는 비교되는 점 현대오토에버는 지금의 가격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해서 모멘텀이 하나 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과 함께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모멘텀이 있다면 누적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지금의 눌리는 구간 재매수 시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를 대비해서 로봇주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개별적인 종목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3개의 종목 오늘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한번 잡아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시장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한 미리미리 대응하는 전략들, 종목들 실시간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들도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이슈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까지 전문가님께서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 섹터로는 다음 주 대비 위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로봇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집인데요.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신 핵심 노하우들이 쏙쏙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11월 16일 날도 백종국 전문가님의 강연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자막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방금 속보 하나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더 추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공약주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요.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포착했던 종목들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에서 주목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상승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큰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제시해드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누적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상승 저는 내년까지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서 코스피 7,500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 당연히 좋은 수익, 큰 수익이 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개별적인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은 저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누적된 수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을 오늘 한번 리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머티리얼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31일 날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 완벽하게 저가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횡보 자리가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을 확인을 하자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과 함께 80%가 넘는 수익을 완성을 했죠. 목표가 당연히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제가 전략을 통해서 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과 함께 두 번째 누적된 수익을 가능하게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 수익을 봤다고 모멘텀이 사라졌냐? 아니죠.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여전히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반도체와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
SBRG 눌리는 구간에선 재매수 시점 잡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재매수 시점 제가 한번 다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추가적인 수익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레이저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선 조금은 높은 구간이 있지만 실적 성장이 워낙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9월 5일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리뷰 시간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구간 속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관점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저와 함께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누적된 수익을 가져가 보신다면 50%가 넘는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은 눌리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HD 현대미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죠. 11월 6일 날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확실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3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했고 예상보다 빠른 건조 속도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4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수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구간에서 빠르게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자체를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6%의 상승 구간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하이라이트 종목보다 가격은 좀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 당연히 체크해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개의 종목 리뷰해드렸는데 눌리는 구간에서 적절한 매수 시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잡아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의 흐름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마감 이후 좋은 상승 흐름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 실시간에 대한 대응으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해 주시고 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하나 머트리얼즈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HD 현대미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생방송 말고도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공략해드리는 종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상승을 보였고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실시간 종목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에서도 신규로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10월 17일 날 제가 처음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지만 생방송 리뷰 11월 10일 그리고 11월 13일 날도 제가 리뷰를 통해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매수 전략을 통해서도 2차 전지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좋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의 슈팅 구간 그리고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제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의 매수 시점만 적절하게 잡아보신다면 이렇게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만큼 매수 시점 한번 잡아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 제가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 검색기는 보조 지표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패텍시트라든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슈를 반영을 해서 종목을 조건 검색기가 검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목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서만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시점만 정확하게 잡아보신다면 확실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핵심 기법 자료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무료로 한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 마감 이후 좋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지금의 좋은 기회, 제가 제시해 드린 기법 자료와 함께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금 입장해 주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 꼭 한번 받아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략해주신 종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빠르게 캐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종목들도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렸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라이트 종목명으로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TKG 휴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시면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 첨단 소재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년 만에 D&T 가동률이 100%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크지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매출은 1%, 영업이익은 35%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출이 조금은 안 좋게 나왔었던 부분은 판매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매출에 대한 성장도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면 PER은 9.8배, PBR은 1배 이하인 0.8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제가 보고 있는 게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로 찍혀 있습니다.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시장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을 때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TKG 휴캠스는 워낙에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한번 매수 진입을 해보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18,25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현재 가격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매수 진입 한번 해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바로 TKG 휴캠스였습니다. 매수가 18,250원 그리고 목표가 2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히든 종목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 증가,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좋은 성장성을 확보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소형 정밀 관 이음새 그리고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어디 들어가느냐?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발전, 전기 만들고 반도체, 조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조선해양 부분에서 실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점유율 50%인 삼성중공업, FLNG선 수주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설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부분, 영업이익 부분 상당히 좋은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평가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9.3배밖에 되지 않는데요. 반도체로 보더라도 조선이라고 보더라도 지금의 가격대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의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적인 121선 라인에서는 지지선 라인 형성을 하고 있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전력과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34,20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명과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입장해 주셔서 한번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